우리요 이산 확률 조건부 확률 지나서 공호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고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정해질 때 이 변수 x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요. 자, 이게 확률 변수의 정의예요. 그런데 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읽어도 와닿는 게 있어 없어? 없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확률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다요.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한다요. 그러면 2번 던지는 모든 가능한 경우는 HH, HT, TH, TT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시행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하나의 시행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을 뜬금없이 달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라는 중간에 전제를 딱 하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봐. 내가 2번 던졌지. 2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0, 1, 2밖에 없네. 0, 1, 2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와 얘는 앞면이 2번 나왔으니까 요렇게 2번 나온 경우고 얘는 앞면이 한 번씩 나왔으니까 얘는 한 번 나온 경우고 얘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0에 대응되겠구나. 그런데 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자, 한 번도 안 나올 확률도 4분의 1. 한 번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서 보자. 하나의 시행에서 시행을 했어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을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때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이미 이렇게 정해질 때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변하는 수들, 변수라는 건 뭐야? 변하는 수지. 이 변수 0, 1, 2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 변수를 확률을 만들어내는 변수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자, 그래서 아예 올려버릴까? 예.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P에 자, 확률 변수 x는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변수, 특정 숫자가 오게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즉, 위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확률 변수 x를 구했더니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나오는 경우도 있다? 2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확률은 4분의 1이었어.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어.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요. 바로 이 숫자가 무엇이다? 확률 변수를 의미한다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중에서도 지금부터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면 뒤에 가서 뭘 배우겠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도 배우겠죠. 자, 어쨌든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은 확률 변수 중에서 요 숫자가 무한계면 안 됩니다. 유한계인 동시에 이산이라는 요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산의 뜻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아래로 화살표 빼서 따로 떨어져 있는 이라고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정수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변수는 변수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 x를 뭐라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 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요번에는요, 확률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각각 xi에 대하여 x가 xi를 취할 확률을 내가 구해봤더니 얘는 뭐야? 야, 확률 변수 x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 그런데 요 각각의 숫자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x1, x2, x3 땡땡땡 xn과 p1, p2, p3 땡땡땡 pn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예, 확률 분포라 한다요. 확률 분포라 한다. 자,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 빼서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 자,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표 2. 그래프 3.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도 쓰고 그래프도 쓰고 확률 질량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아래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요. 표, 그래프, 확률 질량 함수 세 가지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려고 한다.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이때 바로 이 검은 공의 개수가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은 공의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어떤 숫자들 가능할까? 얘기해봐. 작은 수부터 시작. 0, 1, 2. 끝. 왜? 검은 공은 2개밖에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요,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나타낼 때는요, 네, 여기에 확률 변수 x를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0, 1, 몇? 2, 뭐 이와 같은 숫자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합계까지도 하나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뭘 적어야 돼? 선생님,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하고 확률 사이의 관계랬지. 그러므로 이 아래에는 뭘 표현한다? 확률이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자, 확률은 우리가 보통 알파벳으로 뭘 이용한다? P를 이용하죠. X가 확률 변수 X, 즉 0, 1, 2가 될 확률을 구해보겠다요.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은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총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검은 공이 몇 개 나오고 있다? 0개 나오고 있어야 되는 상태죠. 2개의 검은 공에선 0개가 나오고 4개의 흰 공에서는 몇 개? 3개의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지.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확률을 정리했더니 얘가 5분의 1이 나왔습니다. 확률 계산 잘하는 것도 연습을 좀 시킬까? 이것도 무식하게 하고 있을까봐. 자, 이제요, 요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 쉽게 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 필기하지 말고 질문.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6, 5, 4, 3, 2, 1이지. 그래서 6, 5, 4 써줘요. 원래 3, 2, 1 번분수로 써줘야 되는데 얘 위에 써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3, 2, 1을요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1은 안 써도 되지 사실은. 얘 못 썼다 쳐. 안 써도 되면 쓰지 마. 식을 좀 줄여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분자에 있는 녀석. 이 시험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1이니까. 자, 4C3은 몇과 같다? 4와 같다. 그럼 여기에 4 하나만 이렇게 곱해줘. 그리고 나서 뭔 짓 합니까? 이런 식으로 6, 4 약분하면 몇이 나옵니까? 5분의 1. 이런 식으로 번분수까지 가지 않게끔 계산해 주는 것도 센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나오는 경우 보도록 하자. 식 뭐라고 세울 거야? 시작! 6C3 분의 풀로 2C 곱하기 4C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도 계산 한번 해볼까? 시작! 6, 5, 4, 3, 2 1은 안 써도 되고 요 분자에 뭐가 보여요? 2, 1 2만 나오죠? 자, 그리고 요게 4C 나오지. 얘는 뭐야? 4, 3, 2, 1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 써줘야 될지 해서 그냥 분모 분자에 써놓고 그래 2, 2, 4, 4, 3, 2, 6, 3, 2, 6 몇 나옵니까? 5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빠르게 구하려면. 자, 이제 2 구해보도록 하자. 뭐 나오겠어요? 시작! 6C 3분의 2C2 곱하기 4C1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계산합니다. 보세요. 6, 5, 4, 3, 2, 1 2C2는 써줄 필요 없고 4만 쓰면 되네.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5분의 1.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 나와야 돼? 1. 근데 1이 나오는 거 맞나요? 예. 되게 잘 푼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1이 안 돼. 그러면 어딘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바로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다는 것은 확률 변수, 확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라인을 가로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확률을 세로로 잡을 거예요. 얘를 확률로 잡을 거고요. 얘를 확률 변수 X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0, 1, 2. 끝났죠. 자, 그리고 확률 자리에는요.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이렇게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와 X가 0일 땐 5분의 1까지니까 요만큼의 표를 그리는 거야. X가 1일 때는 5분의 3까지니까 요 3칸짜리 요만큼의 선을 긋는 겁니다. X가 2일 때는 5분의 1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선을 긋는 거예요. 요게 바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살짝 느낌이 오지. 아, 이런 표가 있구나 알겠는데 이 표는 우리가 그닥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그닥 써먹을 일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얘를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로 나타내는 방법?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확률이었지.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이 확률이었어요. 그런데 이 확률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에 보니까 2 안 변하네? 근데 얘는 어때? 0, 1, 2 변하죠. 4 안 변하네? 3, 2, 1 변하죠. 그리고 6C3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처럼 숫자를 보니까 쟤네들은 변하는 부분도 있고 안 변하는 부분도 있네? 그러면 나는 제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은 전부 뭐였다? 확률이었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확률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이 바로 뭐야? 확률 변수 X지. 이 X를 기준으로 저 식을 정리해 볼 거야. 6C3은 안 변하니까 6C3은 그냥 쓰면 돼. 그리고 2는 안 변하니까 여기 썼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0, 1, 2 이렇게 바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얘를 X로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X는 0, 1, 2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제 4는 안 변했으니까 4 써주면 되지. 근데 얘는 3, 2, 1 이렇게 변했어. 3, 1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3의 1은 여기에 맨 처음에 0 들어갔지. 근데 얘도 변수니까 0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3-x로 표현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확률이 쭉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올 것 같죠? 예. 표나 확률 질량 함수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노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xi를 취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보통 수식적인 표현으로 x가 xi가 되고 있어 라고, xi가 됐을 때 p 확률이야 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입니다. a 이상 b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자 라고 하면 확률은 항상 p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가 몇 이상, a 이상, 몇 이하, b 이하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서 확률 분포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즉 용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확률 분포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xi가 됐을 때 이 확률을 우리는 앞으로 pi라고 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i는 0부터 i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땡땡땡 해서 n까지 가는 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요. 자, 뭐야? 확률 변수 x가 xi가 될 때 확률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몇 이상 몇 이하다? 0 이상 1 이하일 것이다. 오, 그렇구나.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갖게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 들어가면 확률을 쭉 더할 수 있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선생님이 쭉 더했어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n. 이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얘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그마 i는 어디에서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확률, 즉 x가 xi가 되는 요 확률을 구하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자, 얘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i는 1에서 n까지 pi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률을 구할 건데 이런 확률을 구할 거예요. x가 xi가 되거나 또는 x가 대문자 x가 xj인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의 x가 xi인 확률에다가 더하기 p의 x가 xj인 확률을 더하면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손쉽게 말하면 pi 더하기 pj를 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단 이때 i하고 j는 절대로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당연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자, 이산확률 변수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x가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p의 x는 x라고 똑같은 표현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냥 쭉쭉쭉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별로 여기에서 막 핵심 외워야 되는 중요 개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상식이에요. 되겠죠? 예, 여기까지 우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예, 한 번 더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1번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률과 확률 변수 x 사이의 관계지. 즉 확률을 구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x는 xi.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때 요 확률 변수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우리 한번 xi가 되겠구나. xi니까. 자, x 아니야 xx야. 자, 확률 변수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자, 선출된 여자 대표의 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변수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에는 어떤 수가 가능하다? 0, 1, 2, 3까지 가능하죠. 왜? 여자 3명인데 3명까지 뽑음으로 0, 1, 2, 3이 가능합니다. 그래, x자리에 0, 1, 2, 3 넣을 거야. 그러면 나 지금부터 확률 질량 함수 만들면 되겠구나. 자, 확률을 구하는 거죠. 남자 4명, 여학생 3명, 몇 명 중에서 총 7명 중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는다? 3명의 대표를 뽑는다예요. 자, 그런데 여학생이 0명이 뽑히는 경우, 1명이 뽑히는 경우, 2명이 뽑히는 경우, 3명이 뽑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여학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자, 몇 명이 뽑힌다? X명이 뽑힌다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때 남학생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X. 그죠? 예. 전체 3명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X명 뽑히면 남자는 3 마이너스 X명이 뽑힐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표현 보면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부터 확률 분포 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네. 여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확률 변수 x. 여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확률. x는 xi라는 이런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야? 0, 1, 2,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검토하기 위해서 합계 하나 달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요 녀석 가지고 x자리에 0 넣으면서 막바로 계산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뭐라고 계산해야 돼? 7, 6, 5, 3, 2, 1 써줄 필요 없고 x가 0이면 써줄 필요 없고 x가 0이면 4c 3. 4c 3은 몇입니까? 4c 1, 즉 4와 같다. 맞아요. 그래서 쭉쭉 지워줬더니 몇 나옵니까? 35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합니다. 7, 6, 5, 3, 2, 1은 써줄 필요 없고 x자리에 1 들어가니까 3, x자리에 1 들어가니까 4c 2, 4c 계산해줘야 되죠? 4, 3, 2, 1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도 계산합니다. 3, 2, 6 지워지고 예, 여기 있구나. 2, 2 지워지고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5분의 몇이 나온다?
1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2인 경우 계산합니다. 7, 6, 5, 3, 2, 1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3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4 라고 나와서 3, 2, 6 지워지고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지요. 7, 5, 35분의 3, 4, 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x자리에 3 들어갑니다. 7, 6, 5, 3, 2, 1 그리고 x자리에 3시 3은 1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 4시 0 4시 0도 몇이에요? 1이지. 그래서 뭐 써줄 필요 없어서 슉슉 지워지면 7, 5, 35분의 1 나오네요. 자, 모두 다 더해보세요. 35분의 35, 1 나옵니까? 나오지. 그러면 계산을 되게 잘 해낸 거예요.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을 구하세요. 답은 몇 되겠습니까? 35분의 16 되겠습니다. 자, 여자 대표가 1명 이상 선출될 확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1명 이상 선출될 확률은 이만큼이지. 아, 나 전체 확률에서 얘 하나 빼버리면 되겠구나.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5분의 3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안 되네. 여기까지 달려있는데.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대표값 3포드. 여러분 엄청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